통계청장 좀 쉬시고. 네, 조달청장님. 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제도가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거 지정되면 뭐가 이익입니까? 우선 그 5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같이 하나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내용이 아니고, 이거 되면은 뭐가 유리한 거예요? 아무래도 기업 간의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납품 마케팅에 있어서도 좀 더 수의 계약 해주는 게 제일 큰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의 계약 한도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네. 3천만 원. 예. 왜 그런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WTO 상의 정부 조달 협정상 그렇게 돼 있다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협정에 들어가면은 중앙정부하고 할 때는 2억 3천만 원,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3억 5천만 원,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는 7억 9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되고 금년도 9월까지 보면은 207개 중소기업이 18개 제품을 지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2012년도에 226억 원어치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207개 기업이 같으면은 한 기업에 한 1억 원 정도 네. 한 거예요. 근데 그 좀 놀라운 거는 2012년 기준으로 우수 조달 공동상표 지정 참여업체 전부 다로 보면은 2조 2천억 발주를 했더라고요. 2조 2천억 발주했는데 그럼 누가 주로 가져갔느냐 하면은 같은 공동상표 지정 업체 중에서도 신제품, 성능 인정, 실용신안, 뭐 특허 이런 업체가 전체 한 90% 가져가고 그거 없이 일반적인 5개 업체가 뭐 하는 거는 9.9% 가져갔거든요. 네.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WTO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해가지고 자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지금까지 2억 3천만 하고 있던 거를 7억 9천만 원으로 정부 조달 협정에 되어 있는 한도로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국가기관 기준에서 2억 3천만 원을 했는데 지자체나 일반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높기 때문에 좀 상향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게 뭐 추진된 게 있나요? 공공기관은 7억 9천인데 예. 이 한도를 7억 9천으로 올리는 것을 청장님이 이제 머릿속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하고 같이 예. 얘기하고 있는가요? 예,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예.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마무리해 주시고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공문이면 공문, 대면이면 대면 하는 것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 한도도 네. 현재 2억 3천만 원 되는데 이걸 3억 5천이 한도니까 네. 그걸 올려야 되지 않나요? 네,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예. 동일한 방법을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이 제도가 실효성을 있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통계청장님. 예. 통계청의 지방청 광역화로 2008년도 12월 31일인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합쳐가지고 호남 지방청이 신설되고 대구, 경북, 강원도까지 합쳐가지고 동북 지방청이 신설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광역에 이 소위 가면 시도관 전보 인사는 하급 직원들의 괜히 고충이 심하다는 겁니다. 1년에 10명 중에 4명이 1년 이내에 전보를 받고 있대요. 그런데 전체 직원들의 8, 9급 직원이 전체의 51%고 6급 이하는 94%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북청 관할에 경북 간포에서 같은 청에 강원도 고성까지는 453km예요. 호남에 가면은 제주도가 있고 광주가 있고 전남이 있고 이 사례 인사 발령을 받으면은 집도 구하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청의 예를 들면은
무기계약직 135명, 임시직 1,840명 해가지고 1,975명이 월 평균 2번 대구에 있는 대구지방청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청을 5개 청 이 자체를 모든 우리 국가시책의 그 기본이 5+2 아닙니까? 그죠? 이 5+2의 2가 이제 강원하고 제주도인데 이거는 분리해가지고 다른 데는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고공단으로 하고 이 두 분은 뭐 한 4급 직원으로 해가지고 청을 분리해내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거는 국회도 도움을 주도록 할 테니까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좀 안행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아, 바랍니다.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지역사무소의 기관장이 계급이 다른 국가기관하고 달라가지고 낮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협의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산림청, 식약청, 기상청, 중기청, 관면은 전부 지역사무소의 소장이 4급이나 5급입니다. 옛날에는 그 일제시대 뭐 그런 겁니다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검찰이든지 이런 힘 있는 데는 계급을 낮추었습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데는 오히려 계급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도록 해줬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 광역시 인천, 울산 도청이 가는 곳 합쳐가지고 9개 거점 사무소는 현재 5급인 직원들을 4급으로 올리는 것을 기재부하고도 또 안행부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고 협의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 외에 평택사무소 이렇게 단순 평택사무소 이렇게 났는데 이게 평택의 안성이 포함돼가지고 인구 60만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라 그러면 상주가 아니고 문경 예천이 붙어가지고 인구 23만입니다. 이런 곳에 12개 6급에 되어 있는 것을 5급으로 올려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의원께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예, 그건 저희 통계청 위상 제고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제 지역 통계 개발하는데 우리 저희 통계청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 협의하는 데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는데 지방통계청에 그 통계부서가 보면은 광역시, 인천, 세종시는 없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도 별도 통계부서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27만에 30만으로 했는데 통계 인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순환보직으로 1년마다 근무 교체하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동북청의 26건 그 지역 통계는 없습니다. 호남청에 있어서도 24곳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최소한 그 연 한 건 이상은 그 지역의 통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통계청장이 좀 바꿔주시고 그런 그 의미에서 아까 호남청에서 제주도 띄내고 경북청에서 강원도 띄내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방통계청에 지역 통계, 지역을 도와주는 것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 질인데 답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낙연 의원 기대해 주십시오.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조달청장님, 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있죠? 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 소재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별로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기업만 입찰 자격을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향토 기업한테 우선 조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표에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큰 공사, 종합공사는 그 한도가 2008년도에 50억, 9년도 76억, 현재는 95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공사, 전기, 통신, 소방, 이 소규모 공사는 2005년도 5억 원에서 9년도 7억 원으로 해서 2억 원인 걸로 수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의원실에서 이게 만약 10억 원 정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7억에서 10억 사이의 소규모 공사 발주가 향토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그 7억에서 10억짜리가 491억 원 발주되는데 수준은 620억 해가지고 129억만큼 다른 지역을 네트로 더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257억인데 289억에서 32억. 그래서 이 두 수도권 업체들이 161억 정도를 나머지 15개 시도에 161억 원 수주를 더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 혹시 뭐 틀렸다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 수주를 그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7억에서 한 10억 정도로 이제 올리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기재부에서 해야 합니다. 네. 국고부에서. 근데 조달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종합질의 때 기재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양면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역 제한 규모를 올릴 경우에는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향토 기업, 그 지역 소재 기업들 수준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업체 수보되는 그 상황이 좀 그걸 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종합공사 같으면은 좀 기술력도 있고 큰 수도권에가 해야 되지만은 소소한 전기통신, 소방 이 꼭 수도권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양면성이 있다는 거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건의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그 매년 보면은 26만 개 기업하고 연 35조 원 조달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좀 관계부처, 중앙부처하고 안행부에 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어떤가? 기업에 대한 대급 지급 정보를.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정부에 기업들이 돈 안 내고 있는 게 5조 8천억. 안행부에 지자체에 3조 2천억. 이게 전부 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했냐면은 지적을 최근 3년간에 조달계약 대금 지급 정보와 안행부의 지자체 세외 수입 체납자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정보를 교차 분석해 보니까 이 정보가 제공되면은 당장에 437억 원이 추가 징수되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그때 그 감사원 지적을 저희가 받고 지금 현재 뭐 국세하고 지방세는 그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만 그 세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67개 기관 여기 등록이 돼서 이걸 저희 계약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저런 그 세외 수입을 이 체납된 세외 수입을 그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수입, 세외 수입 우선 세수입이라 되면은 네. 되는 것부터 넘기십시오. 그것도 세외 수입까지 다 해가지고 기다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이거 꼭 좀 예. 시행을 해주십시오. 예. 예. 통계청장님. 예. 오전 내도록 이제 느끼는 통계와 발표하는 통계의 차이, 고용률, 실업, 중산층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거는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설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옛날 통계청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통계청에서 승진하신 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박 청장님은 연구를 오래 하셨고 하기 때문에 통계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발표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산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8월 8일 날 부총리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그럴 때 중산층을 3,450만 원으로 발표를 하고 목요일 날 했는데 다음 월요일 날 대통령이 원천 재검토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부총리가 5,5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중산층이 230만 명이 줄어들도록. 근데 이거는 12년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을 월 302만으로 보고 거기를 위로 150%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통계청이나 OECD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거기에 하위 50%, 상위 50%를 계산하는데 돼가지고 뭐 이렇게 OECD에서 하니까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는데 OECD 기준에 해당되는 중산층의 32%는 스스로 자기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6,231만 원으로 조사하고 있고 갤럽에서는 6,200만 원, 삼성연구소에서는 4인 기준으로 7천만 원 이렇게 이게 이제 느낌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저소득층 쪽으로 보면은 각 그 부처에서 하는 게 아주 시시각각입니다. 한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 50%로 하고 생애주택 첫 구입 자금 대출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전세 자금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노인 돌봄 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월세 소득 공제는 종합과소득의 4천만 원 이하, 자녀 장려금 종합소득은 4천만 원 이하. 이 각각이 돼 있죠. 예. 이거를 OECD 기준에 국세청의 소득 자료나 국민 인식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가구별로 이렇게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 가지고 중산층 통계를 따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보다 정확히 말씀하시면 이제 중산층 이야기보다는 중위소득 계층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감에 오게. 예. 그래서 중산층부터 하고 예. 그 다음에 고용 통계 쪽에 가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 통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박 청장 계실 때 예. 한두 개라도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예, 통계를 조금 다양화해서 이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를 해놓고 그 중에 쓰십시오 하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게 국민들 감하고 맞다. 참고로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8월 29일 날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얼마 전 세제 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하고 재정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에 차이가 있다.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들어드리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통계청장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